현재 파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님도 아닌 고모나 작은아버지가 남편에게 존댓말 쓰라고 오지랖을 떠는 모습에 정이 떨어져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예비 며느리에게 남편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는 집 있나요? 저는 현재 시대만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전 시대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잘 조율하고 각자 다름을 이해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남친 집안 사람들의 사상이 상식 이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안 사람과 엮이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30살, 남친은 빠른 년생 29살이며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동갑인 줄 알고 친구했는데 띠가 다르더라고요. 연년생인 제 동생도 29살이라 빠른 년생들이 친구하자고 하면 안 하는 편으로 어쨌든 한 살 연하라고 볼 수 있지만 호칭은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은 나름 정의로운 편이고 불합리한 것을 참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더욱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제 조건이 남친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본론으로 남친은 별로 대단하지 않는 종갓집 장손입니다. 사귀기 전에 제사가 많아도 그러려니 했고 남친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3년간 꾸준히 많이 챙겨주시고 본인이 시집살이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안 하시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친을 사랑하는 자상한 맏며느리로 들어갈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요. 남친도 저희 부모님께 잘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참견이 없는 집이고 부모님 사이가 좋진 않았어도 저의 꿈을 믿어주시는 덕에 남녀 차별 없는 환경에서 당당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예비 신랑이기 전에 아직 남자친구죠. 남친 아버지가 결혼 전 얼굴을 자주 보는 게 좋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 편인데 이번에 고기를 먹자고 하셔서 갔더니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초면이어서 간단한 인사만 했고 가족들도 많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고깃집이 셀프로 리필하는 곳이어서 열심히 고기 나르고 고기를 구웠어요. 남친이랑은 서로 친구처럼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남친 이름을 부르며 뭐 더 줄까? 하고 맛있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아버지란 사람과 작은 어머니란 사람 눈빛이 별로였지만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대화도 안 해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기 전 1년 연애하고 조금 지났을 무렵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고모라는 분께서 제가 남친에게 반말을 한다며 도착한 지 10분 정도 됐을 때 초면에 가족들 앞에서 무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조카들한테 존댓말 쓴다고요. 생각해서 말해준다는 식이셨고 그때 남친 아버지도 술에 취해 웃으며 그래 존댓말 써야지 하시며 한마디 거들었고 남친이란 새끼도 어른이 말한다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건 알려주시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참고로 남친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살이를 호되게 당하셔서 고모와 남친 할머니랑은 대화를 안 하십니다. 저는 처음 온 집에서 당황했지만 서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눈물을 참고 웃으며 인사드리고 나와 눈치 없는 남친에게 죽도록 따졌습니다. 남친이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때 저는 신뢰가 깨져 결혼식 날까지 잡았다가 준비가 안 되었다고 결혼을 미뤘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왜 미룬지 모르십니다. 남친이 말씀 안 드렸다고 하네요. 워낙 소통도 안 하고 신중한 건지 무심한 건지 일 처리도 늦습니다. 헤어지네 마네 하다가 결국 서로 사랑했기에 이해해보며 이런 상황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았고 진행 중에 어제 남친네 놀러가서 식사를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일 가셔서 아직 안 오셨고 아버지가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 훈훈하게 대화를 하며 앞으로 살 신혼집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버지가 술이 되셨는지 갑자기 한 가지 고칠 게 있다며 남친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랑 작은아버지도 제가 남친에게 반말을 한다고 흉보셨나 보더군요.
예전에는 남친 태도며 집안 분위기에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지만 가뜩이나 이해도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 투정식으로 저는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여자친구이고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데 갑자기 하시라면 못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작은아버지 고모님이 말씀하신 거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저를 등신에 부리기 쉬운 며느리로 생각할 것 같아서 할 말을 했어요. 남친 여동생도 결혼하면 존댓말 시킬 거냐 하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왜 저만 존댓말을 해야 되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저만 존댓말 하냐고 물으니 서로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남친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가족도 아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인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얘기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아들이라고. 그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부리는지 사이즈가 나오고 괜히 열받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에게 나이 30이 돼서 왜 우냐 하시길래 4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울 수 있다. 사람이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마 제 성격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님께서는 제 할 말을 다하니 당황하시며 놀라셨고 남친의 할머니는 뒤에서 몰래 엿듣고 고모한테 말씀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 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건드리지 않게요. 남친도 화나서 아버지한테 시대가 바뀌었다며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집안에서 저를 변호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할 거면 진작에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퇴근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가 우는 모습에 놀라셔서 아버님께 화를 내셨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시대 파악 못하는 그 집안 분위기와 그딴 무례한 행동, 그리고 상식 이하의 상식선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친에 비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거나 꿀리지 않고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집에 간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니 어머님께서 걱정돼서 쫓아 나오시고 아버님께서도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뭐라고 하신 게 민망했던 건지 제가 계속 운다며 울지 마라 화를 내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남친에게 니네 가족 때문에 파혼할 거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눈물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너무 울어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두통이 심해서 약을 먹고 천천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남자 없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때가 맞고 남친이 좋아서 진행했던 결혼이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시는 보기도 싫어서 정리하자고 얘기했어요. 출근하려고 오전에 폰을 보니 남친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도 안 받을 거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집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요즘도 이런 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어디 얘기도 못하고 남동생이 제 눈 부은 거 보고 놀라서 걱정하는데 엉엉 울고 왜 우는지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너무 열받고 말할 곳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어봤어요. 다들 정말 현명한 결혼하세요. 가족들 자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친을 사랑해도 의외의 복병들이 나타나네요. 남친만 보지 말고 가족들도 오래 보고 분위기도 보시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 집 며느리 되었으면 얼마나 하대했을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남자친구 만나 오늘 정리할 거고 이 글도 보여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부모님이 걱정할 거란 착각은 말아요. 부모님은 쓴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인내할 줄 아십니다. 내 딸이면 잘했다고 업어주고 동네 잔치하겠어요. 종가 대단한 재산 물려준대요. 전엔 종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고 어디서 봤는데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감히 고모 같은 사람 출가 외인으로 종부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죠. 대먹지 못한 종갓집이네요. 탈출 너무 칭찬합니다. 두 번째 댓글.
처음부터 맞존대 하라고 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이나 해보겠지만 누가 봐도 며느리는 아랫사람이란 생각으로 저질할 들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쉴 것도 없는 시어머니가 편들어줘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남친놈도 장손이라고 당연하듯 누리고 살던 것들이 있을 텐데 결혼 생활하면 많이 부딪히겠네요. 공기처럼 당연한 거라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고 쓰니 속만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남친이 무슨 감언이설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3번째 댓글. 누나라고 해야지 어이없네. 빠른 그딴 게 요즘 어딨어요. 이래서 빠른 폐지시켰죠. 빠른 연생 종이 입항 가능한 거 폐지시킨 지 이미 한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빠른이라 해도 사회에선 누나가 맞죠. 누나라고 하라고 하고 발로 차버리세요. 4번째 댓글. 그 집 엄마도 복병이네.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왜 얘기하냐는 걸 보니 자기도 그 사상에 동조하는데 아들 여친 앞이라 감싸주는 척 하는 거네요. 5번째 댓글. 남자 엄마 말에 답이 있네요.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걸 결혼도 안 한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자기가 시집살이 호되게 해서 시집살이 안 시킬 생각인 건 아마 사실일 건데 대신 그 호된 시집살이 기준이 남들이랑 좀 다를걸요. 결과적으로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대로 당하면서 유세도 들어야 될 수 있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